어느 날 문득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각기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곁에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마음까지 이어질까?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아들의 집을 팔아버린 이유는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이 쌓아온 가치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도 한 번쯤 자신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바람은 차가웠다. 어쩐지 가슴이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언제나처럼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려고 했지만 아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보았다. 차가웠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보,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다시 한번 더 크게 불렀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사라졌다. 믿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이고 흔들어 보았지만 그녀는 다시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 어머니가 떠나셨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슴이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아들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곧 갈게요, 아버지. 그런데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어쩐지 불안했다. 차가운 의자에 주저앉아 아내가 늘 쓰던 손수건을 꼭 쥐었다. 손수건에는 아내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 감촉을 느끼는 순간 문득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와 나는 참 오래도록 함께였다. 서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부터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곁을 지켰다. 전쟁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않았던 그 시절, 두 손을 꼭 잡고 버텨낸 날들이 떠올랐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서로를 믿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게 60년을 함께했다. 싸운 적도 있었고 서운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결국 아내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내 삶의 반쪽이었다. 그녀가 떠났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곁에 있었는가. 언제든 부르면 돌아올 것만 같았다. 마치 곧 다시 내게 밥을 먹었냐고 물을 것 같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병원 복도 저편에서 아들이 달려왔다. 숨을 고르며 내게 다가왔다. 나는 천천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민지는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술을 깨물었다. 민지가 못 온대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못 온다고? 나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다. 장례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리 없었다. 아들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말했다. 해외 여행 일정이 있어서 취소가 어렵다고 하나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다. 해외여행. 장례식보다 중요한 여행이란 무엇인가? 귀가 멍해졌다. 기막혀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장례식 준비로 분주한 와중에도 마음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사람은 누구나 떠난다. 하지만 마지막 길만큼은 함께해야 하지 않는가? 60년을 함께한 아내의 마지막을 며느리는 이렇게 가볍게 외면하는 것인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도무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직접 물어봐야 했다. 아들은 망설이며 내게 전화를 건넸다. 나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민지야.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내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들었어요. 그 말투는 너무나 덤덤했다. 마치 남의 일이라도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너는 안 오겠다고 했다고 하더라. 네, 일정이 있어서요. 이미 예약한 것도 있고 취소가 어려워요. 민지야. 나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불렀다. 내 시어머니 장례식이다. 알아요, 아버님. 근데 어차피 장례식자는 다른 친척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랑도 그렇게 가깝지 않았는데 꼭 봐야 하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는 생전 얼마나 며느리를 아꼈던가.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생일이면 손수 선물을 골라주었다. 아들의 직장 일이 바쁠 때면 손주를 돌보며 아무런 불참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을 쏟았건만 며느리에게 아내는 그저 가깝지 않은 사람이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는 있니?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 저는 저대로 제 삶을 살아야죠. 이미 계획된 일인데 어쩌겠어요? 그 말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손끝이 떨렸다. 너무 기가 막혀서, 너무 허망해서 감정조차 정리되지 않았다. 아들은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한숨을 내쉬자 그제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들은 날 없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는지 너는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을 크게 내쉬고 다시 아내가 누워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차가운 겨울이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솟아났다. 나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끝은 이미 차가웠다. 그런데도 나는 놓을 수가 없었다. 장례식 날 하늘은 흐렸고 공기는 무거웠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뒤서로 들어섰다. 먼 길을 달려온 친척들도 있었고 아내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온 이웃들도 있었다. 모두가 눈시울을 붉히며 한마디씩 아내를 떠올렸다. 평생 고운 날만 하던 분이었죠. 늘 손수 음식을 나눠주시던 게 기억나요? 정이 많으셨는데 그들의 말에 나는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정성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 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한 사람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조용히 서로를 위로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이내 작은 목소리들이 귓가를 스쳤다. 며느리는 왜 안 왔다? 몸이 안 좋나? 아니, 해외여행 갔다더라. 그 말이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누군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믿기 어렵다는 듯한 표정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대놓고 묻지는 않았다. 묻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저마다 슬픔을 나누고 가슴 아파하는 자리에서 나는 문득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이곳에 있는 것이 나 혼자인 것처럼.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문득 아내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았다. 사진 속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미소였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하지만 눈물은 끝내 흐르지 않았다. 장례식 이튿날 조문객들의 발길이 조금씩 뜸해졌다. 밤새도록 쌓인 국화향이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꽃이었다. 평소에는 집안 곳곳에 국화를 꽂아주며 이 향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말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 이 향이 내게는 싸늘한 공기처럼 느껴졌다. 나는 조용히 아내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는 얼굴. 하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얼굴. 그때였다. 조용히 다가온 작은 조카가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작은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나는 무심코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거기에는 며느리의 SNS 사진이 떠 있었다. 푸른 바다, 쏟아지는 햇빛, 커다란 모자를 눌러 쓴 며느리가 한 손에 칵테일 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다. 발리에서의 완벽한 휴가. 제목 아래에는 청형색색의 이모티콘이 줄지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얼굴이었다. 그 어떤 걱정도 슬픔도 없는 얼굴. 손가락을 아래로 내리자 누군가가 댓글을 남겨놓았다. 시어머니 장례식 아니었어? 그 아래 며느리의 대답이 보였다. 절로 안 친해서 상관없어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그 순간 머릿속이 텅 빈 듯 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며느리를 얼마나 아꼈던가. 새로 들어온 가족이라며 서툰 집안일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명절마다 손수 선물까지 챙겨주었다. 아들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밥을 챙겨주고 손주들을 돌보며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아내는 별로 안 친한 사람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끝이 서서히 떨리고 있었다. 그때 작은 조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거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속만 상하시잖아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미 늦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차갑게 무너지고 있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문득 고요해진 공간이 낯설었다. 아내가 있을 때는 사소한 소리에도 따뜻함이 되어 있었다. 부엌에서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던 기차, 때때로 나지막이 흥얼거리던 바람.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그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버지, 많이 피곤하시죠? 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아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 붉은 빛이 거실 바닥을 길게 물들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외면한 적이 없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한 걸음씩 천천히 거실을 걸었다. 벽에는 여전히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사진을 보며 자주 말하곤 했다. 이 집은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 하.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며 천천히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아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이 집을 팔겠다. 아들은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다. 이 집을 팔겠다. 아들은 다급하게 내 앞에 섰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맞다. 하지만 내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집을 떠났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서서히 거리를 접고 있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말과 함께 나는 아주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긴 세월 동안 짊어졌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처럼.